오늘로써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지 딱 한 달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자, 첫날 최고점 69불까지 올라갔던 쿠팡, 지난 종가 45불 85센트를 기록하면서 연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팡 주식에 조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쿠팡 주식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우리 미주놀 가족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쿠팡에 대한 영상을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첫날 굉장히 많이 사셔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물려 계세요. 첫날 최고가가 69불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종가가 45불이거든요. 중간에 며칠 전에 한번 반등이 있었지만 50불대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오늘이 딱 쿠팡이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팡이 IPO에 상장이 되면서 총알이 무려 5조 원이나 생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넘버 3, 그 다음에 저 김범석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돈이 더 많은 부자로 올라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자, 그거를 밝히기 전에, 자, 쿠팡에 대한 간단한 이 IPO 상장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쿠팡은 한국 쿠팡이 아닙니다. 쿠팡이 미국에다 회사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그 회사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 세운 쿠팡 LLC.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한국의 쿠팡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세금 때문에 그랬죠. 미국에서도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주에다가 이 회사를 세웠고요. 한국인 임원은 1명, 2명, 나머지는 다 미국 사람들로 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계속해서 본인들은 한국 회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한국에다 세금을 내고 한국에 물건을 팔고 한국 직원을 쓰고, 하지만 미국 회사지요. 여전히 쿠팡은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적자입니다. 누적 적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던 회사지요. 일단 영업활동으로 3,300억 원의 지금 현금 흐름도 갖고 있고요. 쿠팡 이츠를 비롯해서 새로운 사업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지만 당분간은 쿠팡의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김범석 회장은 왜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을까요? 바로 클래스 B 때문에 그렇죠. 클래스 B는 뭐냐면 차등 의결권을 주는 주식입니다. 즉 클래스 B를 갖게 되므로 29배의 의결권을 김범석 의장은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쿠팡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겠죠. 머리 참 좋습니다. 더불어서 자, 대출을 받는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걸 리볼딩 한도 매출이라 그러는데요. 1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전에는 적자 기업에게 은행들이 잘 돈을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국에 상장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번 성공적인 상장을 통해서 두둑한 실탄을 확보했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본인들의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이 네이버 다음으로 큰 넘버 2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CFO를 교체를 했는데요.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쪽 재무 담당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월급 되게 많이 주고. 물론 김범석 의장 또한 쿠팡에서 월급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158억 원이랍니다. 와우.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상장을 앞두고 최대의 위너는 손정희 회장이죠. 투자의 규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의 지분 가치가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약 7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상장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쿠팡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내에서의 쿠팡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쿠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이셨겠지만, 쿠팡의 주가가 왜 이 모양일까요? 첫 번째는, 어찌됐든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근데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IPO에 상장된 주식들이, IPO의 상장이 굉장히 지금 버블이 심합니다. 사실, 쿠팡이 작년에 코로나 덕도 많이 봤고요. 그렇죠? 쿠팡의 역사를 보면 메르스 때도 한번 큰 덕을 봤는데 뭐 이커머스 기업들이 코로나와 메르스, 사스 때는 굉장히 덕을 많이 보는 그런 혜택을 누렸죠. 그리고 쿠팡의 이번 IPO 상장의 타이밍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단은 처음부터 굉장히 고평가됐던 부분들에 대한 버블이 빠지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 보시게 되면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쿠팡 상장을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CNBC 방송국에서 쿠팡 의장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미국 현지에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사회자 질문이 상당히 샤프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에 비해서 김범석 의장의 답변이 무슨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계속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좀 심한 말로는 동문서답하는 인터뷰였거든요. 일단 요거 한번 제가 엑기스만 모아봤으니까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언제 회사가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의 투자자들은 저희는 이런 투자자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쿠팡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우리는 그 비전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존과 달리 자, 아마존은 굉장히 행운이었던 게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수익을 냈잖아요. 결국 그 AWS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리테일 비즈니스는 당신네들과 같은 회사는 굉장히 마진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자 폭을 줄이는 분, 저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알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희 투자자들은 롱런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객들과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초기든 상장 이후의 투자자든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도 숏텀의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와는 안 맞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을 제한하는 건가요? 사업 시작이 이미 10년도 넘었잖아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명백히 아무런 수익도 질문을 계속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이 언급한 그런 다른 회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10년을 넘었고요. 최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갖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주가 이야기를 해보죠 라고 묻죠. 자, 소프트뱅크가 37%의 쿠팡 지분을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6개월 후는 1년간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말을 하네요. 이런 투자자들을 만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수합이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당신도 곧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저희는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사이딩 하고요. 그들은 롱텀 투자에 대한 우리 회사의 DNA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롱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파트너들을 계속 모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알리바바 이야기를 끝내고요. 갑자기 국뽕 이야기를 좀 하네요. 1960년대 한국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GDP가 $79 수준밖에 안 됐지만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인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의 나라다, 아니, 한국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저기 태극기를 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마스크에 태극기 인쇄된 것도 시작했고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한국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79에 불과했던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뤘고 우리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굉장히 발전을 한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쿠팡이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한 부분에 차지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마스크 옆에도 다 태극기 인쇄를 했거든요. 성조기와 태극기도 같이 들고 그러면서 종을 치고 셀리브레이션 하는 모습을 연출을 저렇게 했었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회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 사회자의 질문 속에 쿠팡의 해법이 있다는 것을 저 김범석 의장이 모를 리가 없겠죠. 저 똑똑한 친구가 알면서도 약점이니까 저걸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이 사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핵심을 찝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마존이 당신네가 아마존을 그대로 카피해서 나간 건 알고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에디팅을 했지만 앞전에 보면 김범석 의장이 쿠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로켓 배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회자도 오케이 그건 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좁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가능했던 거지 과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네는 계속 지금 회사가 세워진 지 10년 동안 계속 적자인데 계속 적자인데 언제 도대체 그러면 흑자로 전환될 거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범석 의장이 어떤 답변을 합니까? 그렇죠. 자기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은 롱텀 비전을 가지고 기다려줬고 그들을 만난 걸 행운이었고 계속 그런 기다려줄 거고 우린 새로운 투자자도 마지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단기 투자로 우리한테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을 거다. 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자가 그러면 그 길게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그럼 6개월, 1년 후에는 언제냐? 그러면서 너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 실현을 위해서 지분을 팔게 될 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라는 송구 질문을 하는데 여전히 동문서답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저는 여기서 이게 이제 쿠팡의 문제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주식은요. 미국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오케이? 이 사회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존 얘기를 들면서 아마존이 본격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웹 기반 서비스를 운 좋게 런칭하면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돈을 벌었던 거지. 물건 팔아서는 그렇게 큰 빛을 못했는데 너희는 그런 수익 구조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죠. 답변을 피해갑니다. 자, 쿠팡이 앞으로 움직이려면은요, 새로운 정말 모멘텀의 실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되면서 한국을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걸 맞서고 있는데 거듭 이 사회자는 이야기하지만 물건 팔아서는 이런 기업의 가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마존은 본인의 플랫폼, 생활 플랫폼을 만들어감으로 미국에서 거의 33%인가 지금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을 비롯해서 한국은 그 어떤 이커머스 시장도 30%는커녕 10몇 프로 밖에는 한국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쿠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김범석 의장은 계속해서 알리바바 이야기를 하죠. 알리바바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알리바바가 중국 마켓이잖아요. 중국과 대한민국이 땅덩어리와 이 바잉 파워로 여러분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 그래서 이번에 쿠팡 이 신용 등급을 투자 중립 등급이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적정 주가는 48불이다. 오 마이 갓. 이게 결국은 현재 45불이니까는 2불 15센트만 오르면 48불 되네요. 쿠팡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헤매고 있는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너희들은 아직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지 않느냐에 대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JP모건의 투자 중립 등급에 대한 리포트. 세 번째, 아마존의 AWS처럼 강력한 너희의 그 실적, 수익 구조에 대한 플랜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일단 쿠팡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의 시각들, 쿠팡의 주식을 바라보는 이들이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요. 쿠팡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코로나 때 계속해서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이 영상 밑에 그 MBC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링크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말 이 부분을 다루게 돼요. 지금 미국 현지 리포트에서도 쿠팡이 한국에서 쿠팡 노동자들과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쿠팡이라고 하는 주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결국 쿠팡이 글로벌한 정말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알고 있었던지 뭐 이번 상장을 앞두고 뭐 직원들에게 뭐 지금 쿠팡이 주식을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정감사에서 보면은 이 김범석 의장은 한 번도 한국 국정감사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고작 부회장 한 명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쿠팡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본사가 이커머스 쪽이 잘 알잖아요. 쿠팡, 위메프, 티몬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 회사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과연 한국인인가? 김범석 의장 저 친구가 과연 한국인인가? 그리고 왜 저렇게 좀 쇼업을 하는 액션을 취할까? 한국 국정감사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참 안 좋은 것만을 저렇게 배우면서 왜 그렇게 애국심 마케팅을 그렇게 할까? 그거는 현재 쿠팡이 한국에서밖에는 장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것만이 지금 쿠팡이 더더욱더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이번에 굉장히 국뽕 정말 애국심 마케팅을 처절할 정도로 하게 되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저게 상당한 부분 쇼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국에서 쿠팡뿐만 아니라 지금 IPO 상장된 기업들은요 바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물리게 되고요. 좀 지나면은 거품들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데 일단 여러분이 얼마의 가격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장기적인 투자로 뭐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투자로 가야 된다. 장기적인 투자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도 지금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아마존은 단독점 규제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지켜봐야지 이 주식의 반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 그냥 머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상은 쿠팡에 대한 저희가 냉철한 이성적인 저희가 모은 자료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